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오후, 밤입니다. 밤, 오후 11시 28분입니다. 자, 오늘도 한방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 환율부터 보고요. 저희 단톡방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밑에 이제 제 개인 상담이 그 단톡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 나누시면 저희 단톡방 그러니까 무료 소통방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스랑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퍼날라 주시거든요. 뭐 이게 간다, 이게 오른다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이제 세계 정제 관련 뉴스들 날라오고 저희가 뭐냐 가끔씩 물어보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거 차트적으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많이들 노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유튜브 채널 보실 때 사기 조심하시고요. 본인 목소리가 아닌 분들 그리고 얼굴이 공개가 안 된 분들 저야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가끔 생방송할 때 얼굴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캥기는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자기 보호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카카오톡에서 본인이 인증이 안 되는 사람들 그죠? 한쌤은 지금 본인 인증이 다 돼 있습니다. 연락처도 지금 다 퍼져 있고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돈을 번다, 쉽게 번다, 몇 % 벌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거의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라도 좀 새겨드려 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역시나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 오일, 금, 은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코스피, 마지막에 비트코인 요 순서로 진행이 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시겠죠? 네. 환율이 1320원 정도까지 제가 엄두를 좀 뒀었는데 10원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얘가 한 번 정도 더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을 좀 받을 때 요 구간이 우리가 다음 달에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환율이 빠질 때 우리가 주가가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화폐인 달러에서 어때 미국 시장에 가든 시장, 자기네들 시장에 가든 한국 시장으로 오든 뭐 비트코인으로 오든 그때가 이제 반등 타이밍이 되는 게 정상적인 범주예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가능성을 있다라고 보고 다른 차트들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3월 달에 운이 좋다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반등을 그냥 무턱대고 즐기시다가는 좀 되게 굉장히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길게 보는 상황에서 몇 년 이상 보는 상황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는 좋은 시장이다. 증시 쪽입니다. 코인은 조금 얘기 달라요. 좀 좋은 시장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하자. 아시아 쪽은 그렇게 괜찮은 시장이다. 그리고 단타치기는 조금 애매하고 손절을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방망이 짧게 잡는다는 건 목표까지 짧게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절을 짧게 잡고 그리고 이쪽 로스를 빠르게 해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 자금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지금 이제 투자의 갈림길이 굉장히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 갈려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계속 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로서 꽤 많은 상당히까지는 아니고요. 꽤 많은 수익을 가져왔고, 그러면 한 예전에 날려먹었던 한 300 정도 될 것 같아. 그런 정도 땡겨왔고, 뉴스 못 먹은 거 다 메꿨죠. 그죠? 떼어왔고, 지금 이제 한 개가 지금 던져놓고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한 개가 던져놓고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뭐 큰 반등이 일어나서, 좀 많이 더 올라가 준다면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매도 포지션을 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숨을 좀 조금 죽이고 있는 그냥 조금 적당히 해칭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환율이 바로 빠지게 될지 아니면 시입평 근처 한 128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들었다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들었다 빠진다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진행이 되면서 들어 올려주면 빠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베팅을 하지 마시고 나와주면 베팅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적당히 반등 나오고 여기서 다시 베팅을 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금은 뭐 딱히 크게 이야기할 건 없죠. 실버 같은 경우 21쪽에 단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이제는 밑에 빠져주면 21 전후에서는 역시나 은 같은 경우는 단타 매집성 단타가 가능해질 겁니다. 해서 선물 쪽에서는 이걸 하지 마시고요. 현물 쪽에서는 또 천천히 또 모아가 보시는 그런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침체가 안정화가 되면 끈 값은 그때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은 뭐 똑같은 거 안 보겠습니다. 오일입니다. 오일이 이제 그냥 수렴하고 있어요. 그죠? 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고, 한 번 정도 밀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쉽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과 이런 것들에서 지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달러도 안정화를 찾고, 유가도 안정화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착륙과 견착륙을 좀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게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연착륙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경착륙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연착륙은 우리가 충격보다는 조금 지루하게 조금 힘들더라 좀 느슨하게 이렇게 중탕처럼 천천히 빼는 거고 경착륙 이렇게 강하게 뺐다가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였죠? 우리 비코인으로 치면 2018년, 19년 그때가 연착륙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가 대표적인 경착륙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스입니다. 가스가 드디어 의미 있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리츠 하방 가격에서 지금 급반등을 보여주고 지금 다이버전스를 만들랑 이러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뭐 급격하게 올라갈 것까지는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의미 있는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봤으니까요. 여기 자리를 봤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스터디용에서 요 반등 때, 요쯤이었을 거예요. 2.1 정도에서, 1시간 차트 볼까요? 그래서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단타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가스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반등의 모습을 등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환율이 빠질 때 가스는 좀 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저점이 좀 보이니까 전략이 좀 생길 것 같네요. 오일은 됐고, 나스닥도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마찬가지.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달러가 좀 중우덕트를 줄을 들을 때 그때가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 섣부리게 방향을 결정해서 들어가지는 말고 그냥 이제는 지금 구간은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시장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그려드렸거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려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빠질 게 여기도 이제 싼 가격대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싼 가격대라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2600 정도까지는 정말 2800 글쎄요. 2600 정도까지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물려도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시는 구조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눌림목 적당히 잡아서 눌림목에서 좀 슈팅이 나온 상태고 A5 고점 여기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세가 깨지거나 확실하게 뭐가 망가진 거 보이지는 않아서 한 번 정도 더 들어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만약에 27,000불 넘어가게 된다면 그냥 저 던지시면 돼요. 또 여기는 이제 넘어가면 조금 불편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7,000불에서는 좀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섣불리 방향성을 비트코인에서 막 롱숏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 지금은 27,000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요거는 여러분의 배짱과 실력과 손절가를 잡으면서 진입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에서 쉽게 추세선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 쉽게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쉽게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구간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툭툭 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나 좀 노리시고 제가 번트성 단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친구들을 여기서 잡아서 반대에 탁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번트성 단타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팔지 마시고 반 이상 파시고 손절 걸고 반 이상 판다 무조건. 그래서 그냥 가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은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나라도 3,020만원 정도에서의 지금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불편한 구석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요런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세가 깨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저렇게 한 번 더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거기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사세요 파세요 이런 시향 이야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런 예를 들어 스택스 같은 경우 이렇게 슈팅이 나오거나 앵카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요런 이제 큰 되돌림 눌림목 이 정도 자리들 요런 자리들 반 이상이 빠졌을 때는 번트성 단타 그런 것들 노려보는 건 저는 그 정도는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네. 맨날 컨디션 안 좋죠, 한쌤은. 그래요, 그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 아직 슈팅이 좀 툭툭 쳐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딱 좋다 이렇게 단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는. 여기 이제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이렇게 이런 상태라서 저라면 이제 폴리메시 같은 경우가 한번 손절이 짧으니까 손절이 짧고 슈팅이 나와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폴리메시 같은 애들을 예를 들어서 257원 정도의 손절가를 주고 한번 들어가서 대기 타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 근거는요 일단은 이렇게 톡톡톡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센딩 트라이앵글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탈되지 않는다는 권건에서 정찰 받고 이거 눌리박이 좀 매수 여기 좀 깔아두고 숫자를 보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땡큐. 그래서 280원부터는 띡절로 세주셔야 됩니다. 이게 2% 정도 되죠. 6원이니까 그렇죠? 280원 정도부터는 한번 턱 던져내시고 가는 걸 한번 노려본다든지 이 정도 하시면 진짜 괜찮지 않을까.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손절도 257이면은 15원 손절이 10원이면은 5% 정도 되겠네요. 그죠? 5%, 6%, 5% 요렇게 손절 좀 지키셔야 됩니다. 소득비는 조금 좋진 않네요. 이렇게 가버린 종목 말고 이렇게 가버린 종목은 어디 갔냐? 이렇게 가버린 종목들은 더 가더라도 더 이게 지금 시장이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 모습이. 근데 이게 보통은요. 이런 모습일 때는 좀 더 가더라도 되돌아올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좀 살펴보시면서요. 뭐야 이거. 천연가스 많이 오르네. 다행이다. 천연가스 오른다고 좋아하시네요. 자, 뭐 오늘은 뉴스 같은 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어서 뭐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일시적인 호재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도를 가지면서 투자를 더 해 나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상승은 아닙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빚을 졌던 것들을 갚을 능력이 없어져요. 지금 한쌤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이 돈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는 한번 말씀 그렇지만 되기는 돼요. 하지만 여유롭게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받아주고 쭉쭉쭉 상승하고 많이 쭉쭉쭉 빠지거나 이럴 때가 여러분 제가 장사가 잘 될 때고 지금같이 조금 반등하다가 또 침체되고 차트 볼 거 없고 이럴 때는 사실 잘 안 돼요. 잘 벌 때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의 한 과장 정도 벌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정도도 채 안 돼요.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적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제가 요즘 강북한 동안 좀 요즘 달에는 얼마 안 갔는데 지난달에는 막 택배도 막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운동 삼아 용돈도 벌이 삼아.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예방 삼아 좀 연습도 해보고 뭐 요령도 조금 배우고 지금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좀 차려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또 뭔가를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뭐 또 실패할지도 모르죠. 그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한 번은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까지 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이때는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정말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슴을 좀 때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종목들, 우리 PER이 좀 낮고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물론. 코인 시장도 막 급등도 종목들 10배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살아남는 게 있겠죠. 투자 시장이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가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산이 못해도 2배는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나면 이쯤 어딘가에서는 여러분들 쫄지 말고 사세요. 제가 남들마다 더 빠지면 난리 칠 거거든. 그 한쌤은 이때부터 담아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고 기다렸던 시기고 그죠. 한쌤 몇 년 전부터 23년 하반기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